네, 안녕하세요. 모두 코딩 하자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되게 영상을 다시 찍는데, 네, 오늘은 취업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 2탄을 준비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첫 번째, 학원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신뢰를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학원에서 취업을 다 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할 수 있으면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세요. 왜냐하면 개인 프로젝트를 하면 본인에 대한 경험이 더 많이 쌓이고 그 프로젝트를 오로지 내가 했다는 거에 대한 자신감과 그거를 함으로써 이 계획과 뭐 구현, 실현에 대해서 경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취업을 해서 회사에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취업을 될 수 있으면 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위에 세 가지는 이제 학원 관련돼서 이제 좀 얘기를 드렸다고 하면, 오늘 나머지 이제 세 가지 방법은 이게 학원이랑은 좀 연관보다는 좀 진짜 취업, 이력을 할 때 좀 중요한 거를 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네, 지금 이 방법으로도 취업을 했고 이직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단 저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로는 이게 저는 이 여섯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력서는 많이 넣고 최대한 빠르게 지원을 하자. 그래서 이력서를 많이 넣는 거는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최대한 빠르게 지원을 하자라는 거는 자, 보통 구인구직 사이트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구인구직 사이트를 올리는 건 대부분 이제 회사의 인사팀 쪽에서 이제 대부분 많이 올릴 텐데 보통 이제 구인구직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검색순 뭐 예를 들어 파이썬 개발자면 뭐 파이썬 개발자 뭐 아니면 AI 뭐 개발자 아니면 개발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입력해서 그 최신 순위가 아닌 뭐 정확도 순 보통 인기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인기순 뭐 정확도순은 이미 예전에 올라온 공고들을 보통은 이제 거기 상위에 많이 띄워주기 때문에 사실상 그 회사들은 거의 취업할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들어가 보면 그런 회사들은 이제 좀 밑에 스크롤 내려보면 뭐 다는 아닌데 몇 개 이제 경쟁자들이 나오거든요. 몇 개를 지원했다, 몇 명이 지원했다. 근데 대부분 그런 회사들은 거의 진짜 요즘 아무래도 좀 빙하기다 보니까 거의 한 200명은 기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AI 개발자는 좀 적긴 한데 적은데 한 적어서 한 60명 정도인데 거의 다 이제 석사 아니면 박사 분들이 지원을 해서 진짜 그런 회사들은 그리고 이게 저도 좀 몰랐는데 주변에서 들어보면 이미 뽑았는데 그냥 기간이 남을 때까지 그냥 공고를 안 내리는 회사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거의 이력서를 쓰더라도 취업이 될 확률은 거의 진짜 많이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이제 저랑 같이 학원 다녔던 분도 그 방법을 통해서 이번은 아니지만 그때 저랑 같이 비슷하게 취업을 하셔서 지금까지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했냐면 보통 이제 인사팀 분들이 보통 올리세요. 근데 출근을 대략 한 9시쯤 출근을 하잖아요, 회사들이. 그럼 9시가 딱 되자마자 이제 다 그 구인구직 사이트를 구인구 이력서를 올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와서 좀 준비하고 이런 어제 했던 자료 정리 좀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 10시에서 이건 좀 이게 중요하니까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올라온 공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그 시간 안에 바로 내면 바로 확인을 해요. 진짜로.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이제
진짜 저도 인기순 이런 거 올려봤는데 그러면 이제 공고를 확인하면 회사에서 이력서에 열람했다고 하면 메일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진짜 한 길면 진짜 일주일 뒤에 막 열람했다 막 이렇게 오는데 이 사이에 공고를 내면 바로바로 확인을 하세요.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 바로바로 연락을 주세요. 저 역시도 저는 물론 이력서를 한 100개 정도 넣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이 중에서 한 40개 정도는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근데 거의 한 반 정도는 바로 확인을 하셨습니다. 바로 확인을 하시고 바로 결과를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저희랑은 좀 맞지 않아서 이렇게 불합격됐다라고도 올 수 있고 아니면 진짜 바로 연락이 오셔서 보통 열람을 하고 이력서를 읽고 나서 한 30분에서 1시간 내로 좀 이제 이력서가 괜찮은데 면접 보러 오시겠냐라고 해서 제가 면접을 많이 본 건 아니지만 면접을 봤던 회사들은 다 이 사이에 넣었던 회사들이었어요. 지금 회사도 그렇고 전에 다니던 회사도 진짜 전에 첫 그 직장이었던 회사는 진짜 넣자마자 1시간 반 만에 연락이 오셔서 진짜 거의 바로 면접을 보러 가는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물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진짜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이력서를 넣으실 때 보통 쓰게 되면 거의 한 명이거든요. 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1등. 그래서 바로 확인을 하시잖아요. 근데 연락이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 물론 그게 다른 지원자들과 뭐 확인을 해서 하시는 것도 있지만 보통 제일 먼저 이력서를 넣은 사람을 제일 유심하게 봐요. 그리고 얘가 진짜 이만큼 절실하네? 라는 거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느낄 수도 있어요. 얘가 진짜 절실하게 하네? 바로바로 이런 걸 올려줬네? 그러면서 더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더 이력서를 제일 많이 확인하고 더 유심히 보기 때문에 본인 회사랑 이게 얘가 좀 맞네? 라고 해서 이력서에 전화를 한번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꼭 10시에서 11시 사이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사이에 물론 뭐 주말은 제외를 하더라도 평일에 이 사이에는 꼭 웬만하면 이력서를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많이 하라는 건 이게 물론 저는 100개 회사를 거의 다르게 작성했어요. 이게 물론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르게 작성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툴은 이전 기본적인 베이스 양식은 작성을 해서 변화는 뭐 저는 이제 회사를 지원할 때 그래서 좀 많이 보통 진짜 많이 넣으시면 뭐 200개, 300개도 넣으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많이 못 넣냐면 이게 그 회사를 읽고 그 회사에 대한 소개를 읽고 일단은 회사에 대해서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를 알고 내가 했던 거랑 좀 연결시킬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끄집어낼 수 있도록 좀 생각을 많이 좀 연결고리를 많이 짓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력서를 작성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를 쓰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걸려서 처음에는 저도 하나 회사 쓰는데 거의 30분? 기본적인 양식은 있지만 근데 이게 점점 쓰다 보니까 그 회사에 대한 연결고리가 좀 있는 거를 억지로라도 좀 쥐어 짜내더라고요. 그게 짜내게도 되고 쓰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좀 익숙하게도 돼서 그런 식으로 좀 작성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많은 회사를 지원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 회사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만약에 연락이 면접 제의가 오더라도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아는 상태로 면접을 보는 거라서 좀 더 우위에 있을 수 있죠. 다른 분들보다는. 물론 뭐 그런 학벌 뭐 경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신입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뭔가 더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그 회사랑 나랑 좀 더 연관성이 있으면 아무래도 취업하는 데 있어 좀 더 유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이게 지금은
지금은 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정규직을 원하지는 마세요 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물론 정규직으로 다 하고 싶죠. 왜냐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IT 회사 같은 경우는요, 저도 이전 회사도 그랬지만 IT 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정규직이 됐다고 해서 안 잘린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다고 계약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리라는, 그 기간에 잘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이게 스타트업의 정말 큰 장점이다 단점인데, 이게 계약직으로 처음에 갔는데 스타트업이 좀 투자를 잘 받고 이러면 그 사람들을 거의 정규직으로 다 채용을 해요. 반대로 정규직으로 갔는데 회사가 투자를 못 받고 어렵잖아요. 그럼 막상 한 달 했는데 그냥 이제 잘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스타트업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제가 처음에 이제 스타트업으로 갔기 때문에 좀 많이 느낀 건데, 이게 정규직, 계약직, 뭐 아니면 기간직 이런 거를 구분 짓고 이제 이력서를 넣다 보면 많이 적긴 하거든요. 왜냐면 물론 스타트업은 보통 정규직을 많이 뽑는 것도 있지만 계약직을 뽑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계약직이라고 해서 그 기간에 딱 그것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회사가 좀 커지고 하면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것보다 그 계약직 분들한테 먼저 제안을 주세요. 너 일 정말 잘하는데 같이 계속 일해볼래? 라고. 그러면은 오히려 계약직으로 가게 되면 면접도 좀 수월하거든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계약직이니까 수월해요, 면접이. 그래서 면접은 좀 수월하게 회사를 들어갔는데 운이 좋아서 정규직까지 된 케이스도 있어서, 너무 정규직에만 이력서를 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거 6번째는 좀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좀 개발적인 부분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컴퓨터 관련해서 기본적인 지식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 이제 아무래도 비전공자이다 보니까 개발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런 컴퓨터 관련 지식까지 공부를 할 수 있냐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 그건 물론 맞아요. 저 역시도 컴퓨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고, 개발 부분보다도. 근데 아예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알고 가면 정말 회사 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수월했어요. 왜냐면 똑같은 비전공자를 뽑았는데 개발만 하는 사람이랑, 이제 근데 진짜 회사를 가게 되면 개발만 하는 회사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컴퓨터에 관련돼서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AI 개발자라고 해서 무조건 너 AI 개발만 해, 이건 아니고요. AI 개발도 하는데 너가 백엔드까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서버에도 올릴 수 있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일반 그냥 AI 개발자 하는 사람보다는 좀 더 취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우월하겠죠? 그런 것처럼 컴퓨터에 관련된 기본 지식이 조금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도 아무래도 좀 더 취업을 하는데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정척이 있고 빅분기, 이런 자격증이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정척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공부를 해봤지만 말 그대로 진짜 정보 처리라는 거를 하기 때문에 뭐 네트워크 관련돼서도 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련돼서도 하고 뭐 코드도 개발적인 부분에서 잠깐 뭐 여기서 나오긴 하지만, 이런 게 좀 함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뭐 무조건 이걸 따라라는 건 아닌데, 공부를 하면 그냥 뭐 컴공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의 지식이 쌓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시면서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앞으로 영상은 또 이제 이런 취업 관련돼서나 뭐 좀 새로운 게 있으면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기존에 했던 뭐 파이썬 기초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테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오픈톡방이 있어서 제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궁금하시거나 좀 고민되시거나, 아니면 뭐 이 학원에 가고 싶은데 뭐 커리큘럼이 어떤지 좀 궁금하시면 그냥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얘기하셔도 되고, 제가 그 단톡방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주말마다 스터디를 하는데 그 스터디 공부한 자료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실시간으로 좀 밤에 이제 공부하실 때 제가 직접 그 채팅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좀 알려드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관심 있으시면 들어오셔서 좀
말씀도 많이 나누고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